어, 네, 안녕하세요. 오늘 PR 472번째 발표를 진행하게 된 엄지환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은 Rethinking Path Dependence for Masked Autoencodes라는 논문인데요. 이 논문은 지난 PR 355번째 발표에서 진호님이 발표해줬던 Masked Autoencoders are Scalable Vision Learners란, 그러니까 MA로 알려진 웍을 분석해서 좀 프리트레이닝 에피션시를 향상시키는 걸 타겟한 논문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러면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마스크드 오토 인코더에 대해서 간단하게 짧게 리캡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MA는 제가 오른쪽 그림을 좀 가져왔는데요. 보통 여기 그림에서 이 보통 75% 정도 랜덤 마스킹을 하고요. 여기서 마스킹이 안 된 여기 비지블한 영역을 토큰에 대해서만 인코더를 포워딩 해가지고 피처 패치 피처를 뽑아냅니다. 그리고 여기 랜덤 마스킹 된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하는 피처가 있어야 될 텐데 이거는 러너블 마스크 토큰을 콘캣을 해줘가지고 여기 원본 이미지랑 똑같은 패치 사이즈를 토큰 사이즈를 유지를 하고요. 그래서 이 이미지 전체에 대해서 디코더의 인풋으로 들어가서 이 디코더는 이 가려진 마스킹된 패치랑 그리고 비즈블한 토큰이 인코더를 거친 거랑 같은 거를 조합해서 원본 텍스트를 리컨스트럭션 하는 거를 수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로스는 여기 이 마스킹된 영역에 대해서만 L2 로스가 매겨지고요. 그래서 MA의 트레이닝 오브젝티브는 좀 비지블한 토큰만 보더라도 이미지의 전체 컨텍스트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로부터 좀 리프레젠테이션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디코더는 인코더에 비해서 좀 더 라이트웨이트한 트랜스포머를 사용하게 되고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은 조금 더 짧죠. 좀 더 라이트웨이트한 트랜스포머를 사용하게 되고, 여기서 프리트레이닝 과정을 마치면은 보통은 인코더를 뚝 떼와가지고 다운스트림 태스크에다가 파인튜닝 보통 시킵니다. 그래서 MA의 보통 장점으로는 좀 비지블한 토큰만 이게 인코더 인풋으로 넣으면 인코더 인풋으로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다른 셀프 슈파이드 메소드에 비해서 좀 트레이닝 에피션시가 좋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드릴 크로스 MA라는 논문은 이 인코더 인풋뿐 아니라 디코더 인풋도 일부분만 넣어서 이미지 리컨스트럭션도 이미지 전체가 아닌 이미지 일부분만 수행함으로써 안 그래도 좋았던 MA의 트레이닝 에피션시를 좀 더 끌어올린 논문입니다. 이유로 설명은 좀 MA를 알고 계시다는 전제하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까지 이해가 잘 안 되셨다면은 여기 PR 355번째에서 소개된 MA 영상을 봐주시거나 아니면은 여기 링크되어 있는 MA 논문을 보고 오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소개드릴 크로스 MA를 논문의 피규어 1이랑 같이 서머리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피규어 A는 여기 원본 이미지랑 마스크드 인풋을 아까 보신 거랑 좀 비슷한 그림이고요. 여기서 이 블루 스타는 리컨스트럭션 대상 토큰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마 가려져 있겠죠. 가려져 있는데 여기 피규어 B를 보시면은 여기 왼쪽에는 마스크 토큰 뮤라고 되어 있고 0.39 되어 있고 오른쪽은 비지블 토큰 1.42가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어텐션을 받은 매그니튜드를 보통 평균을 취했대요. 그래서 보니까 왼쪽에서 이 블루 스타에 대응하는 토큰을 리컨스트럭션 하려면은 마스크 토큰들끼리 한 평균적으로 0.39 정도만 어텐션을 받고 있고 비지블한 토큰에는 한 1.42 정도나 많이 보더라. 그래서 이 마스크 토큰끼리 별로 리컨스트럭션 할 때 별로 어텐션을 별로 안 기울이네? 라는 생각을 좀 저자들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논문에서는 이 마스크 토큰끼리 셀프 어텐션을 아예 끊어버리고요. 당연히 이 셀프 어텐션 끊으면서 디코더의 컴플렉시티가 좀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마스크 토큰 간의 셀프 어텐션이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피규어 C랑 뒤에서 보실 수 있듯이 C에서는 정성적 결과인데 기존 MA랑 비교해서 크로스 MA가 여전히 이미지를 잘 리컨스트한 거 볼 수 있고요. 그리고 D에서는 요거는 디코더 G 플러스가 Y축이고 이미지는 어큐레시가 X축인데 비슷한 성능에 비해서 디코더 H 플러스가 2.5배나 더 작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그 MA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여기 인코더랑 디코더 구조가 있고 디코더가 좀 더 라이트 웨이트한 구조니까
디코더에서 G 플러스가 2.5배 더 빨라졌다고 해서 학습 전체가 2.5배 더 빨라진 건 아니고요. 그래도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논문에서는 요거를 조금 더 익스텐션 해가지고 마스크 토큰들끼리 셀프 어텐션이 끊어지면은 어차피 각각이 독립적으로 좀 볼 수 있으니까 이미지의 전체가 아닌 좀 일부분만 리컨스트럭션 해도 성능이 잘 유지된다라는 스트레치 골까지 달성을 합니다.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앞에 슬라이드에서 결과 스포를 좀 해드린 것 같지만 요 밑에와 같이 두 가지 리서치 퀘스천이 좀 던지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는 디코더에서 마스크 토큰끼리의 셀프 어텐션이 이 MA에서 기대하는 효과적인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기에 진짜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요. 이게 아마 마스크 토큰끼리의 이 어텐션 비주얼라이제이션 보고 생각이 들었겠죠. 네, 이런 질문도 던졌고, 그리고 만약에 필요 없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 마스크 토큰들이 좀 독립적으로 다뤄질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로부터 마스크 패치 전부가 아니라 좀 일부만 예측해도 이거를 이용해서 다운스트림 퍼포먼스는 손에 안 보고 프리치랭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을까라는 말입니다. 그럼 뭐 이후 자료에서 이 퀘스천들에 대한 답이 다 이어지고요. 좀 대부분의 논문에서 그렇듯이 둘 다 예스로 주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크로스 MA가 기존 MA랑 다른 점 세 가지를 이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 슬라이드 하나씩을 담았고요. 먼저 여기서 설명드릴 거는 여기 이 디코더 블럭에서 차이인데요. 여기 위에는 MA이고 밑에는 크로스 MA이고 요 논문에 제한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 디코더가 위에서는 원래 셀프 어텐션을 받아서 블럭이 쭉 진행되면서 이미지 리컨스트럭션 하는 꼴을 가지게 되는데 여기서는 크로스 어텐션을 사용해요. 그래서 원래 기존 MA는 이 비지블 토큰에 대해서 이미지 인코더가 포워드된 이 패치 피처들을 받고 그리고 마스크 토큰들을 열심히 조합해가지고 원래 토큰 사이즈로 만들어서 코르키 밸류를 다 똑같은 거 써서 셀프 어텐션 블록을 연속하면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 근데 크로스 MA에서는 이 비지블 토큰에 대해서 인코더 피처를 뽑는 건 똑같은데 근데 대신에 이 마스크들을 뽑아가지고 이 크로스 어텐션을 사용하게 돼요. 대신에 여기서 쿼리는 마스크 토큰으로 들어가고 이 비전 이 인코더에서 나온 패치 피처들은 키 밸리로 들어가게 돼서 예측을 하게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 파셜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또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 MA는 셀프 어텐션 쓰지만 이 크로스 MA는 진짜 크로스 어텐션 쓴다. 이 논문에서 이름만 붙인 겁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파셜 리컨스트럭션을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기존의 MA는 여기 이 비전 인코더에서 나온 거, 이 패치 피처랑 전체 마스크 토큰들을 조합해서 이 이미지 사이즈에 대응하는 토큰 전체를 만들어줘서 디코더에 넣어줘야 됐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 전체를 리컨스트럭션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마스크 토큰끼리의 셀프 어텐션이 끊어졌으니까 각각의 인터랙션이 없어질 거고 그래서 마스크 토큰들이 독립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 그래서 이미지 전체를 다 안 넣어주고 파셜로 리컨스트럭션 할 수 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로 다른 거고요.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올이랑 파셜이 있고 이게 마스크 토큰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 로스는 당연히 파셜한 거에 대해서만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인터블록 어텐션입니다. 여기 위에 기존의 MA는 인코더의 라스트 블록에서 나온 피처만 좀 디코더 인풋으로 사용을 했고요. 근데 크로스 MA를 자세히 보시면은 이 블록 각각의 선들이 이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각 블록에서 나오는 뭐 로우 레벨이랑 하이 레벨 피처들을 좀 다이나믹하게 리버리지 했다고 논문에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처 맵들을 뒤에서는 뭐 웨이티드 피처 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자세히 구현은 좀 이호 슬라이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들이 인터블러 어텐션을 표현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크로스 MA가 그냥 MA랑 다른 점 세 가지를 짚어드렸고 이제 첫 번째는 이 디코딩 할 때 크로스 어텐션 이걸 사용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MA는 전체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밑에는 크로스 MA는 마스크 토큰 간의 셀프 어텐션이 끊었기 때문에 파셜 어텐션을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파셜 리컨스트럭션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미지 일부분만 리컨하면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인코더에서 나오는 라스트 블록 피처만 쓰는 게 아니고 이 중간 블록의 피처들도 좀 리버리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네. 그 다음은 퀄리테이티브 리주트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논문에 나와 있는 그림이고요. 이 컬럼은 오리지널이랑 마스크드를 제외하고 각 모델들이 마스크드 이미지로부터 좀 오리지널 이미지를 리컨스트럭션 한 결과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MA는 저희 알고 있는 마스크드 오토 인코더의 결과이고요. 이 크로스 MA 25%가 붙어 있는데 요거는 파셜 리컨스트럭션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팅이 지금 전체 이미지 75%만 가려놓은 건데 원래 MA는 75%를 다 예측하도록 학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75%가 아니고 25%만 리컨스트럭션 하도록 학습해서 나온 모델입니다. 이 크로스 MA는 전체 75%다 예측하도록 한 거고요. 그래서 이 정성적으로 결과를 보시면은 그냥 기존 MA나 크로스 MA 25%나 그냥 크로스 MA나 좀 다른 거 전체를 다 둘러봐도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냥 저는 눈으로 봤을 때 거의 차이를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논문에서 저자들이 주장하는 거는 좀 MA로 학습할 수 있는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기 위해서 꼭 이미지 전체를 리컨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객관적으로 수용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어지는 메소드를 말씀드리면요. 이 여기 피겨 4 논문의 피겨 4인데 여기서 A, B, C가 있는데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좀 A랑 B 여기까지만 좀 설명을 드리고 C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피겨 4의 A는 이 바닐라 버전의 크로스 MA이고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VIT 블럭, 이거는 인코더 블럭이고요. 인코더 주주 거치면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피처만 이 크로스 로테이션 쓰면서 디코더 블럭이 키밸류로 사용하게 돼요. 이때 쿼리는 마스크 토큰이랑 포지션 임베딩은 서메이션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피처를 가지고 L2 로스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MA랑 좀 비교를 해보면은 디코더에서 이 마스크 토큰 간의 셀프 어텐션이 빠지고 그리고 디코더 학습을 위해서 셀프 어텐션을 쓰는 게 아니라 인코더 피처 간의 크로스 어텐션을 쓴다는 점이 기존 MA랑 좀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이 피겨 B에서는 크로스 MA의 디코더 블록을 보여주고 있고요. 좀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저희가 원래 알던 트랜스포머에서 원래 셀프 어텐션 레이어가 있어야 되는데 좀 없어진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비해서 올 마스크 토큰이라 나오는데 여기 전체 마스크 토큰에서 랜덤리 셀렉티드 마스크 토큰이라고 여기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아까 이전 그림에서 보셨듯 크로스 MA 25% 이런 거를 이제 이 가려진 영역이 75%라고 쳤을 때 여기서 아마 3분의 1만 가져와서 랜덤하게 리컨스트럭션 했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셀프 컨텍션을 빼고 그리고 마스크 토큰들을 이 독립적으로 구성되니까 좀 3분의 1 정도만 좀 리컨스트럭션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피규어 C도 여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피규어 C가 인터블럭 어텐션을 여기 나타냈다고 논문에서 말했는데 근데 이제 각 블럭의 웨이티드 피처 맵이라고 논문을 표현해놨는데 실제로 뭐 어떻게 구현하나 좀 궁금해서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코드를 좀 확인해 보니까 이 오른쪽에 제가 좀 허접하게 그림 그려놨는데 여기 인코더 블럭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 여기 보통 디코더 블럭이 두 개 정도 있고 얘가 보통 라이트 웨이트 하니까요. 여기서 각 블록마다 이 피처들이 나올 텐데 요거 T는 토큰 개수고 C는 제가 채널 디멘전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치 사이즈의 토큰 개수 그리고 채널 디멘전이 각각 블록마다 똑같이 아마 나올 텐데 이거를 이 마이너스 1 디멘전으로 토치 스택을 해요. 그러면 BTC의 이 배치 사이즈, 토큰 개수, 채널 디멘전의 인코더 블록 개수가 나오고 여기에다가 nn 리니어를 그냥 태웁니다. 여기서 인풋 개수는 인코더 블록 개수고 아웃풋 개수는 디코더 블록 개수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져서 디코더 블록 개수로 맞춰진 거를 여기서 0번째는 0번째 거 쓰고 1번째는 1번째 거 써가지고 이거를 각각 웨이티드 피처 맵이라고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웨이티드 피처 맵을 된 거 가지고 이 크로스 어텐션의 키 밸류로 써먹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메소드 설명의 전부이고요. 논문이 좀 간단해가지고 좀 빨리빨리 넘어갔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익스페리먼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익스페리먼트고요. 여기 왼쪽에 테이블 1은 이미진의 1K 파인 튜닝 어큐레시를 뜻하고
이 테이블 2는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보여드리는 모든 결과가 좀 파인 튜닝 어큐레시만 다 담아놨고요. 아마 리니어 프로빙 결과는 저자들이 따로 제공해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 아마 CVPR 포맷인 것 같은데 아마 나중에 퍼블리시 될 때는 좀 추가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 테이블 1을 보시면은 여기 크로스엠의 25%는 25%만 이미지 리컨스트럭션 하면서 학습을 한 거고요. 75%는 MA랑 똑같이 학습이 됐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은 기존 MA에 비해서 스몰은 한 0.4% 정도 낮고 뭐 BAT B도 그러는데 BAT L은 거의 그대로 유지가 돼요. 약간 더 비슷하거나 좋거나 그런 것 같은데 이 퍼포먼스 게인이 어떻게 줄어드는지 왜 줄어드는지에 대해서는 논문에서 따로 분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냥 논문에서는 그냥 MA랑 동일하게 S에서 B 라지로 갈 때마다 좀 스케일링 잘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 성능을 보시면은 다른 기존의 메소드를 비해서도 그냥 MA 기반 메소드가 좀 성능이 좀 더 높아요. 여기서는 45까지 나오고요. 근데 크로스 MA가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은 성능이 나옵니다. 요거에 대해서도 딱히 특별한 저자들의 분석은 따로 없더라고요. 왜 더 잘 되는지에 대한 말은 따로 없었고요. 그대로 어블레이션 스터디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A부터 F까지 6개 정도 있는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각 어블레이션 스터디에서 이 회색 백그라운드로 표시된 거는 크로스 MA의 디포트 세팅으로 정해졌다고 하고요. 먼저 A부터 보여드리면은 크로스 MA에 여기 셀프 어텐션이 있나 없나에 따라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했는데 크로스 어텐션을 추가해도 83.3%로 파인 튜닝 어큐레시가 똑같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미지 리컨스트럭션 수행하기에 마스크 토큰끼리 셀프 어텐션은 따로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저자들이 말을 하고요. 그리고 B에서는 그 이미지를 가리는 마스킹 레이시오에 대해서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했는데 not sensitive라고 저자들이 말을 하긴 하는데 65%가 그래도 좀 더 좋았잖아요. 근데 MA가 보통 75%를 거의 공률처럼 가져가기 때문에 아마 이걸 디포트 세팅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C에 대해서는 이제 프리딕션 레이시오인데 요거는 이미지 리컨스트럭션 학습할 때 얼마나 할 거냐를 파라미터로 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5%가 원래 AMA에서 쓰는 비율이고요. 15%만 좀 리컨스트럭션 하면서 학습을 해도 83.1%로 거의 성능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5%로 가져갔네요. 그리고 여기 D에서는 인터블럭 어텐션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어블레이션 스터디 한 거는 아까 직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구현이랑 약간 달라요. 여기서는 그 디코더 블럭이 총 12개 있을 때 만약에 3개다 하면은 각 12개 블럭 중에 3개를 유니폼 프로바빌리티로 뽑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6개에서 성능이 제일 좋았는데 그냥 12개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서플먼트를 읽어보면은 왜 12개로 했는지, 왜 그런 구조를 가졌는지에 대한 좀 합리화 같은 이유들이 나오는데 이게 플래시 어텐션까지 다 고려를 했을 때 이게 성능이 제일 괜찮고 제일 빨라서 12개로 웨이티드 썸 형태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서는 이 디코더 뎁스에 관한 어플레이션 스터디가 있고요. 디코더 뎁스에 대해서도 디코더 뎁스가 좀 더 깊어질수록 성능이 좋아지는 게 보이는데 요거는 저들이 좀 이상한 게, 저는 좀 이상하다 생각하는데, 디코더 데스에 대해서 성능이 점점 좋아진다라고 말을 하는데, B에서는 또, not sensitive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상충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들은 디코더 데스를 12까지 가져갔을 때, 그래, 제일 높았다고 합니다. 요거는 아마 이 프레디션 레이시오를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디코더 뎁스를 좀 더 늘려도 그래도 컴플레시티가 더 기존 MA보다 더 작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F에 대해서는 인풋 레졸루션을 건드려 봤습니다. 22448로 2배까지 늘려봤는데 다른 세팅은 다 그대로 디폴트 세팅을 뒀다고 하고요. 근데 저는 이 결과에 대해서 조금 미심쩍었던 게 이거는 프리트레인도 2424로 하고 파인튜닝도 448, 프리트레인도 448로 하고 파인튜닝도 448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리트레이닝을 2사로 하고 파인튜닝 448로 해도 성능이 한 이 정도 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프리트레이닝 영향만으로 보기에는 좀 어블레이션 스터디가 제가 원하는 결과는 아니고 좀 빈약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들 판단하에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익스페리먼트에 담겨 있는 피규어를 가져왔고요. 요 오른쪽 그림. 여기는 X축은 디코더의 플럭스고 Y축은 이미지의 1K 어큐레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노란색 세모로 표현되어 있는 게 기존 MA 구현이고요. 그래서 여기 제일 왼쪽 그래프에서 제일 왼쪽 아래에 있는 크로스 MA 보라 색깔 점을 보시면은 25%는 리컨스트럭션 레이시오를 뜻하고요. 디코더 뎁스를 뜻합니다. 그래서 25%의 디코더 뎁스 8을 사용했을 때 기존 MA보다 3.7배 정도 작은 디코더 플럭스를 사용하지만 거의 비슷한 성능을 냈다고 확인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레이시오 프리디션 레이어스를 점점 늘리고 디코더 뎁스를 깊게 할수록 성능이 더 좋아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플럭스에서는 한 0.4 정도 차이가 나긴 하네요. 네, 요거는 그 아마 디코드 뎁스 깊어진 거랑 그 아까 인터블럭 어텐션에서 오는 성능 차이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좀 크로스 MA가 MA랑 비교해서 성능은 좀 똑같이 유지하면서도 디코더 타임 컴플렉시티를 좀 크게 낮추는 데 성공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거 디코더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엔드 투 엔드가 아니고요. 엔드 투 엔드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거의 마지막인 슬라이드인데요. 요건 비주얼라이제이션입니다. 여기서 A는 디코더의 각 블럭의 레지듀얼 스택을 나타내고요. 아마도 각 디코더 블럭의 아웃풋을 시각화한 듯합니다. 그래서 배치 블럭이랑 블럭 기퍼 지수로 나오는 게 좀 있고요. 그리고 B는 요 위에 있던 각 블럭들의 아웃풋을 이 어큐뮬레이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점차 더하면서 썸을 해준 것 같고요. 이 AB 그림이 사실 전 중요한지 잘 모르겠고 논문에서 저자들이 C가 좀 각 디코더가 어떤 인코더 피처를 주로 받느냐를 시각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블록 1은 디코더 블록 1을 뜻하고요. 여기서는 앞에 있는 게 얼리 인코더 레이어고 뒤에 있는 게 레이트 인코더 피처인데 뭐 디코더 블록 1이 있을 때는 뒤쪽에 인코더 피처를 보고 뭐 갈수록 중간에 조금 보다가 그리고 뒤쪽으로 디코더 블록이 뒤쪽으로 갈수록 인코더 블록을 쉘로우한 피처를 좀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좀 흥미로웠다고 하는데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던 생각이 좀 직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왜냐면은 이 이미지 인코더는 좀 이미지를 받아서 블록을 거치면서 점점 추상화를 하도록 배울 거잖아요. 근데 디코더는 그거랑 반대로 구성이 돼야 될 거니까 좀 블록 1에서 인코더의 라스트 피처에 가까운 걸 보고 그리고 디코더 블록에서 12번째 이 디코더 블록 12번째에서 좀 로우 이미지에 가까운 이 빠른 인코더 피처들을 보는 게 얘들이 좀 로우 이미지랑 그래도 비슷하니까 좀 학습하기 쉬웠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대로 엔드투엔드 타임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서플멘터리에 담겨 있는 표고요. 요거는 기존 MA에 비해서 크로스 MA가 얼마나 컴플렉시티를 줄어들이는가라는 보여주는 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색깔별로 칠해진 노란색이랑 하늘색이 좀 페어 컴패리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보라색이 논문에서 아마 최종적으로 제안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 제일 나은 것 같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칠해진 로우를 보시면은 이 기존 다 똑같은 세팅이고요. 기존의 MA에 비해서 메모리는 한 8기가 정도 줄고 런타임도 한 5분 정도 빨라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아마 마스크 토큰 간의 셀프 어텐션이 빠진 게 주로 영향을 미친 듯 하고요. 그리고 이 하늘색으로 칠해진 로우를 보시면은 이 디코더 뎁스를 늘려준 세팅이거든요. 요거는 12로. 그래서 12로 늘렸을 때 당연히 셀프 텐션 빠지는 레이어가 더 많아지니까 메모리 에피션트한 게 좀 더 늘어나고 11기가 정도 감소를 하고요. 그리고 런타임도 한 몇 분이죠? 한 9분 정도 빨라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셀프 텐션 영향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라색으로 칠해진 결과랑 이 두 번째 줄 MA 여기에 이제 플레인 MA 임플멘테이션인데 요거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메모리는 한 17기가 정도 줄고 런타임은 한 11분 정도 줄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디코더 3.7배랑 2.5배 그런 거의 결과가 아마 여기로도 이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프리딕션 레이어까지 줄였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감소가 있지 않나 합니다. 이 깃허브 들어가 보면은 4090 하나로도 MA를 제대로 학습할 수 있다. 뭐 그렇게 홍보를 셀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클루전입니다. 논문을 제일 처음에서 이 이미지 리컨스트럭션 위에서는 주변의 마스크 토큰보다는 좀 비지블 토큰에 대해서 훨씬 강한 어텐션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마스크 토큰 간의 셀프 어텐션은 좀 없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고, 그리고 실제로 다운스트림 퍼포먼스에 영향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토큰 간의 셀프 어텐션을 삭제함으로써 마스크 토큰이 독립적으로 다뤄질 수 있게 되고 이로부터 파셜 이미지 리컨스트럭션을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좀 파셜하게 학습하더라도 성능이 거의 하락이 없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결과로서. 그래서 논문에서는 성능은 좀 손해보지 않으면서 스페이스 타임 컴플렉시티를 모두 줄일 수 있는 크로스 MA를 제안한다라고 논문에 마무리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발표고요. 레퍼런스 링크 모두 공유드립니다. 레퍼런스 링크는 MA 원본 논문이랑 PR에서 진원님이 발표해주신 영상 주소, 그리고 크로스 MA 페이퍼랑 GitHub 링크를 좀 담았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